대한민국 미래포럼 허신행 전 농림부 장관. 38억 년 전 138억 년 전. 아니 제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일단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소립자가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겼다 그런다. 이걸 이제 마음적으로 역추적을 해서 타임을 추적을 해보니까 137억 년 정도 됐다. 그때 무시 소리가 뻥 터졌다. 그런데 그 양대역학이 나오기 전이에요. 이제 지금 빅뱅이거든. 근데 우리 이제 동양산하고 보면은 문장님 태극 그리고 그 빅뱅이죠. 네. 김영우 씨의 도사님 그렇지. 그러면 태극 이전 무국 북자가 나오고 무시 이렇게. 동양선 138억 년 전에는 무였다. 근데 양자역학도 지금 1900년에 이제 이 원자 밑에가 무엇이 또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1975년에 조금 정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 우주 이 암흑 물질의 4%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96%는 몰라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서는 저 지하에다가 지금 한 16km의 엄청난 아파트 한 2, 3층짜리 큰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진공을 만들어서 이 광대를 한번 뿜 보내가지고 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거기에 배우시는 게 참 되어 있어요. 그런 짓을 다 해요. 알아내기 위해서 인물. 저는 이제 지금 누구도 아까 이 숫자를 이제 우리 조상님들도 숫자를 기가 막히게 또 머리를 쓰시죠. 내가 보니까 하여튼 천부적인 또 수준을 가지고 계신 우리 조상님들이. 그래서 소박하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138억 년 전에 과연 소립자에서 뻥 했겠는가? 소립자에 무슨 힘이 있어서 우주를 터뜨릴 힘이 있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암흑물질, 지금 이제 이런 광자, 아원자, 모르는 물질, 뭐 중성자, 뭐 별 소리를 다 하는 게 그냥 다 이루어 내버리고 여기 학자에 따라서 이런 거 다 붙이는 거니까. 자오전에 끝도 종말도 시작도 뭣도 없는 이 아무 차이된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물질도 아니고 참 이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차가지고 만질 수도 없고 관찰할 수도 없고 차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물질이 꽉 차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쏠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왜냐면 이걸 요동을 쳐요. 근데 팍딱 하면 무엇이 두 개가 올라와. 팍딱 하면 들어가요. 팍. 이게 상상으로, 말로, 시간과 말을 할 수 없는 속에서 그런 것이 꽉 차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양대역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지금 했냐 하면은, 약 20억 개. 이게 양대역학 사람은 상보성이라고 저는 상생상물 원리라고 했고, 음양 아까 뭐 이런 거 이제 했는데, 처음에 쌍으로것이 올라오면 쌍으로 올라와, 항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카르 막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모순이다. 그런데 저는 모순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이게 이제 저는 그 뉴턴 물리학 제2 법칙의 작용 반작용이 아니냐 이렇게 봐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무엇이나 올라오면 툭 벌레가 올라오지 안 그리고 올라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10억 개가 올라오면은 지가 그냥 사라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과물질 이게 상부성이 없이 하나 툭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이게 지난번에 초프라하고 카파타스 지금 정리한 거예요. 그래요. 한 10억 개 중에 하나가 쌍으로 못 올라오고 과물질 못 올라오고 하나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없이 놈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가 붙잖아요. 모이고 이렇게 돌고 이런 게온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미 차가 도니까 원심력이 생겨가지고 딱 잡고 블랙홀처럼 뜯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속에서 팡 터져버린 게 저는 이게 빅뱅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양자역학을 한 사람들이 이런 우주가 다중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우주가 있을 것이다. 아직도 증명은 안 됐어요. 우리가 한 우주 이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거 말은 그렇게 왜 하나밖에 없겠냐? 수없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188년 전에 38년 전에 하나밖에 없었고 근데 저는 이전에도 있었다. 나는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아니 뭐 하필 138년 전에 어떻게 한번 뻥 했거냐. 수없이 있었을 것이다. 수없이 있었는데 타임으로 잴 수가 없죠. 타임으로. 그러니까 지금 태양계에 살면 우리가 쓰는 시간은 태양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 핵 속에 있는 시간하고 정말 시간이 수없이 많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태양계 속에서 중력 상태에서 쓰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다. 그렇게 봤을 때에 빅뱅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빅뱅은.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138억 년 전에 하여튼 터진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 속만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 우주 지금 무생물, 생물 뭐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이 대목이 이제 아까 문장님이 쭉 정리하신 이 숫자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나는 지금 천국이고 설을 시험보고 그 다음에 이 주역 참 주역한 사람들은 키가 머리가 참말로 천재들더라고요. 나 근데 아무리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주역을 근데 다 풀리고 숫자로 가면요 이거 뭔가요? 숫자로 가면 이 숫자가 그러니까 제일 기초로 되어 있는 이 아원자, 과원자라고 하는 거기 가면은 숫자는 상상을 숫자 보지 마세요. 아예 숫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런들이 모여가지고 이 천체가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들이 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원자도 만들고 원자 속에 핵도 만들고 중성자도 만들고 양성자도 만들고 전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분자를 또 수없이 만들어가지고 이 천체가 생겼다. 그런데 그 근본 아원자 광자 전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있는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운영님이 왜 우리가 모르냐, 왜 우리가 관찰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놈이 파동도 되고 있어도 되느냐.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제 또 강의 내가 이 양자역학 이 유명한 우리나라 교수 한 번 똑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들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요, 제가요 관찰자 아니잖아요. 저는요 60조 세포로 이렇게 만들어진 엄청난 파워를 가진 물체예요. 제가 네? 60조 세포를 가지고 막 심장이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에너지가 기가 있고 소리를 지르고 막 온 별것을 다 가지고 있는 소주 같은 내 물체가 아원자를 관찰하려니까 저놈이 가만히 있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어떻게 다가가느냐, 내 기운이 얼마나 세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내 몸에 이 무엇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저놈이 아이고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은 지금 이 아원자가 어이구 이거 왜 헐신이가 왜 와서 나를 관찰합니까? 나 관찰 못하게 이름이 자꾸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이 기운, 이 인간 물체라는 것 때문에 저놈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자가 오기를 불고 요거라고 그래서 아니라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거슬려서 안 돼요.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내가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딱 들어오면은 이런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긴 얘기는 못하겠고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이 주역이라든가 지금 양자역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어디까지 지금 왔냐. 21세기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얘네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핵은 그거예요. 영어로는 컨센서스.
이게 이제 지금이 타고르라든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그 대화한 것들 지금 지난번에 그 초프라라든가 이거 인도의 성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파토스라는 양자 역학 이런 사람들이 참 양자 역학 학자들도 전부 달라요. 전부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 광자, 이 소립자 세계도 의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의식, 컨션서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조상님들을 정말 놀랐어요. 주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체인 인간 속에 우주의 중심과 하나가 되는 스스로 자자 성품 자성이 있더라. 자성이 있더라. 이게 영어에 지금 양자 역학하는 사람들이 컨센서스가 있더라. 여긴 자성이 있더라. 지금 아까 이제 문장원이 크게 설명하셨잖아요. 천지인이 하나더라. 네, 하나다. 하나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그게 자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성. 오히려 영어로 표현 것보다도 자성이 나는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주사님들이 아니 5천 년 전에 어떻게 이름을 알아냈을까? 그러니까 아까 그 광자, 아원자 모든 것에가 다 성품이 가지고 있더라. 성품이 있더라. 자성이 있더라. 만상을 구분 지을 수 있고 그 구분 짓는 그 자성을 뭐라고 했느냐? 마음이다. 아인슈타인이 1930년대 일반 상대성들을 다 발표를 해놓고 도대체가 이 중력 전자기력 핵 속에 있는 전자가 보면 강력하고 약력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해서 우주를 좀 통합해봐야 되겠는데 안 돼. 고민 몇 년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오히려 불신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인도의 타고르, 나는 타고르가 그냥 심한순 줄 알았더니 철학자더라고요. 철학자고 미술도 뛰어났고 시도 썼고 깨달은 사람도 다 앉아서 내다본 사람이었더라고요. 타고르는 사람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찾아왔어요. 거기로 찾아가가지고 1930년에 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나하고 당신이 당대의 최고의 이 물리학자인데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막 세계에서 기자들 쫓아와가지고 막 농기를 대놓고 앞에서 그 아이슨 집에서 대화를 한 게 여기 나와 있어. 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네 개의 장을 힘을 놓고 통일장을 어떻게만 만들어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타워 만들어가지고 원자 핵이 있는데 전자가 공간을 핑핑 잡아보는데 그 공간은 뭐라고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타워가 뭐냐? 그게 다 마음으로 차이는 것이다. 의식으로 이 마음으로 차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하나로 보이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 이 지금 공간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럼 이런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공간 없어요. 이 속에는 지금 산소가 21%, 그 다음에 질소, 무슨 여러 가지 한 6가지가 한 90몇% 차지하고 있고 118개의 원소가 꽉 차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속에. 우리 몸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전자가 도는 그 원자 속에 핵을 도는 그 공간도 다 이런 걸로 차 있습니다. 마음으로 차 있어. 아인슈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증명을 할 수가 없으나 부족도 안 했어. 내가 증명을 하는 노력을 해보겠다는데 그 두 분의 대화 속에 난 타고르가 한 수 위였구나. 그걸 들으서 내가 듣고 타고르보다도 더 한 수 높은 수가 어디냐? 아니 많은 태워복지 우리 조상님들이 나오니까 그걸 정말 뭐야 우리 문장님이 저 자료를 모아가지고 참 비판하지 말라 옳다 그렇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취합을 해서 나오는 이 노력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보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된 거야? 웬만한 것 같으면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내가 신이다. 근데 우리 조상님들 한 사람도 안 그랬어요. 철저하게 아까 이 숫자 보십시오. 어떻게 막 저렇게 따지면 노력을 했는지 나중에 이제 양자역하고 우리 숫자 적하고 전부 다 같이 비교해가면서 연구를 하면 엄청 해봐야 될 거예요. 충분히 대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입자, 원자, 분자, 세상의 모든 마음을 다 현선서스 자성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제가 볼 때는 많이 통달을 해왔어요. 불교 사람들 일체 유심조다. 만물이 만과 일체다. 천지가 동물이고 그리고 다 마음은 영원한 보영. 우리가 우리 보고 있는 이 식물 동물 모든 물체가 영원한 보영. 바지락인처럼 구름처럼 있는 것이 실체가 없다. 그러면서 본체가 있고 나머지 그걸 쓰는 용이 있었다는 얘기는 불교가 제가 볼 때는 그 독일 사람들 형이 상학 뭐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보니까 현상학에만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여러 개 들어보고 지금 신이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현상학에 주로 매달려 있고 불교는 이제 이게 소위 상학 쪽에 현상을 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불력한 사람들이나 양자역학한 사람들이 불교하는 쪽에 들어가서 같이 연구를 했다면 뭔가 기가 막히게 정리를 했을 텐데 이미 종교화되면서 타비임치를 없애고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가난해졌고 외침을 많이 받았고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원자, 원자, 소립자, 원자, 분자 쭉 엄청난 것들이 138년 동안 왔고 지구에 왔고 35억 년 전에 생명체 이것도 이제 여기서 지금 씨앗이라고 그러네요. 씨앗이 있어서 인연이 탁 타면은 그놈이 무엇이 훔쳐버리고 움직이고 하는 박테리아가 이제 그다음 생겨가지고 지금 35억 년 동안 진화돼서 오늘의 우리 인간 오늘 여기 지금 2023년 5월 7일 1년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까지 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더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진화를 쭉 해서 왔는데 약 100만 년 전, 문장님께서 참 놀라운 문제 그런 거 가지고 더 훨씬 오래 했는데 2억 4천만 년 전에 북위십도 호수 있는 쪽에서 우리 지금 경상도 호남이 땅덩어리가 거기서 1년에 3cm, 4cm 움직이다가 부딪히면은 조금 빨리 오고 중간에 절반이 떨어져서 부탄으로 가고 절반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근데 공룡을 싣고 왔다는 거예요. 난 이거 정말 참 이게 대단히 놀란 거예요. 공룡을 싣고 왔다. 그 이제 마틴 루플린이라고 하는 공룡학자가 해남에 와가지고 40회를 와서 해남에 이 공룡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몇백 마리가 해남에 그가 호수였다. 지난 3월 9일 날 히든 어스라고 해서 KBS 5부작을 했는데 3월 9일 날 그 3부작 해남에 호수를 비춰주면서 퇴적층의 그 공룡들 발자국이라든가 모든 그 인물들을 다 설명해 주면서 호남, 화순, 나주, 제주도, 순천, 여수 이런 데까지 전부 수많은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 공룡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살았다. 그래가지고 약 1억 년 전에 와가지고 이제 공룡이 쭉 살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공룡이 제일 큰 공룡이 70톤 나간답니다. 몸무게가 70톤 제일 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공룡이 식물성 있고 동물성, 동물 잡아먹는 게 있고 식물 잡아먹는 게 있잖아요. 공룡이 몇백 마리가 해안 지방에 이제 전라도 그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식물 동물이 있어서 저 공룡을 목에 살렸겠는가? 우리 이제 상상을 좀 해보자고. 우리 원장님이 상상을 참 잘하세요. 나는 야 저도 이제 그런 걸 잘하는데. 얼마나 많은 식물, 동물이 있으면 저는 공룡이 안 굶어 죽고 먹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기가 막힌 곳이야. 거기 이제 그 VR로 해가지고 그 해남 지역을 호수로 만들려는데 기가 막히게 호수가 좋아요. 근데 예전에 동상 같은 애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100만 년 전부터서 해가지고 60만 년 전, 100만 년까지 그렇게 많은 동식물이 이게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류학자들은 보고학자들 말하면 저기 아프리카 콩고 지방에서 그 지금 이제 화석을 보면 나와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대한민국 남단 쪽에가 이때 이제 있었고
그거 나와요. 여러분, 어차피 네이버 처음 두고 나왔고, 아프리카에서 한 구석이 일어났고, 저쪽에서 하나 일어났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더우니까, 사람이 그 몸무게질을 안 해.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서 올라온 거지. 근데 저는 생각에, 난 아프리카는 아니라고 해요. 왜냐? 거기는, 뭐라고 할까. 유골이 있으면, 뼈가 있으면은,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안 썩고 있어서 지금 발굴된 것이지. 호남 같은 데는 항시 습지고 그러니까 무슨 유골이 나와 있겠는가 나는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 올라가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양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구석기 60만 년 전, 100만 년 전에 이 지구촌에서 생겼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문장에다 찾아낸 거예요. 빙하기 때는 남쪽으로 걸어서 올라와서 여기 지금 대한민국 남남까지 왔고 어차피 못 나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병기 때는 북쪽으로 좀 내려왔고 아니 이게 이제 막 지금 섞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DNA가 막 DNA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가 지금 굉장히 여기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냥을 해. 사냥하면서 이 두뇌가 이렇게 커졌다고 하네. 이게 머리통이 지금 크고 제가 크잖아요. 이 머리통이 크다 이 말은 엄청 머리를 많이 쓰고 이걸 해가지고 막 이 속에 요새 많아진 게 머리가 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민족, 청선족의 남단에 살았던 호남이라든 경상도 남쪽 이런 딱 좋은 데 살았던 사람들의 두뇌가 엄청 발전을 해보다.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니까 대화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아까 이제 이 몸속에서 이제 거시기 머시기 뭐 하지 우리가 하다가 이제 의미가 먹고 어찌고 자꾸 이제 언어가 발전을 해. 언어가 60만 년 전부터서 언어가 발전을 해요. 언어가 사냥하지 언어가 발전하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이 뭐야 이 남쪽의 이 두뇌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 문장이 또 중요한 DNA 분석한 것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물관에 있는 이 뭐죠 화석을 좀 분석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DNA 발전한 것이 이쪽이다. 여러분 제가요 양자역학한 사람들 제가 지난 몇 동안 양자역학한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35억년의 박테리아부터 시작해서 인간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기록을 엄청 남겼는데 그게 뭐냐? DNA를 DNA 유전이 DNA 35억 년 동안 진화해서 전부 다 기록으로 기가 막히게 남기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기록 덩어리 기억 덩어리 물질도 아니야. 그런데 양자역학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기억이나 정보는 그게 타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는데 블랙홀 안에서 이 기억을 알 수 있는 이거 맞아요. 블랙홀 안에서도 이 DNA는 안 없어져. 기억은 안 없어져. 기억 덩어리 이것들 기억 덩어리 그 핵 속에 핵 원자도 잘 안 보이는데 핵은 더 안 보이는데 그 속에 이게 DNA가 두 줄로 돼 있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줄로 돼 있는데 그게 기록이 전부 다 돼 있대요. 그럼 원조 필요하면 그러면 다시 복원시켜줘. 이전에 다시 재활을 하지 않고 이 기억이 상상을 초월해볼 정도로 인간이 이렇게까지 발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기억, 정보, DNA라고 한 거라고. 이게 복원 중에 복원인데 이게 60도 세포 속에 전부 다 들어있어. 이게 아무리 불태워도 안 없어지는 것이. 근데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제일 마지막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래 얘기했는데 이 DNA 기억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허신행. 내가 몇 생을 살아보는지 몰라요. 그 기억은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기억이 있는 거예요. 문명보 그 기억이 있어. 왜냐면 내가 죽어버려도 기억은 남아있고 없어져도 불타도 남아있고 그런 의미 딱 다니다가 딱 봐가지고 꽃이네이가 전남 순천 순천이 옛날에 또 주산들이 살았던 꽃이네 순천 내가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누구 여자 남자 속으로 내려올까 해가지고 그래서 머리는 똑똑하고 기억이 좋으니까 내려보는 정성은 절이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온 거죠. 문병은 또 문병으로 들어가서 내려가야 돼. 근데
나와가지고는 의식이 없죠. 아까 기억 메모리 내지 전공만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문병호 장로님이 이걸 보고 정말 놀래버린 거예요. 하는 이분들이 일신 가드가 아니고 일신 하나의 신이 나가 하시니까 문병호가 일신이 강충 내려왔다. 충이 뭐냐? 나는 지난주에 제가 강충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돌아가신데 한자를 찾아가고 보니까 와 이게 충자 무슨 충자? 윤백주 선생님 충자 무슨 충자? 속마음 충입니다. 속마음 충. 속마음 충. 속마음 충. 참 잘하셨어요. 저 양반 지금 도둑냥 거야. 속마음 충. 속마음 충. 참마음 충이라고 속 깊은 속에 있는 마음 충. 그게 참 잘하셨어요. 누구냐? 나다. 안 잃어보려고 허신해. 운명은 이게 이제 어디 가도 내가 이제 번쩍 들고 이제 나와야지. 내가 35년 동안 쌓아온 이 기억을 매우 만들잖아. 엄청 밀어가지고 어디고 가면 내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허신이가 나와야지. 이게 속마음에 막 가지고 있다가 슝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회상해보니까 5, 6살까지도 저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는 생각이 안 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누구 집안에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허신이가 뭔지도 잘 이름을 지어주신 허신인데 내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한 초등학교 2, 3학년쯤 되니까 점점 가만히 있어. 내가 어디서 오기는 왔는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건가? 가만히 있어. 우리 아버지는 이제 6살 때 돌아가셨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야? 항시 나는 그 의문의 장면에서 천천히 저희 아이덴티파이 나를 규정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강충 해가지고 나아가 이제 조금씩 커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보니까 성통 광명을 성통 광이란 말은 있어요. 근데 성통 뭐예요? 성질을 통해서 아는 건데 지금 이게 산업시대 때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이게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주입식 교육을 해서 암기식 교육을 해가지고 완전히 성통이 아니고 기계를 만들어버렸어. 인간은 기계를 만들어버렸어. 근데 이 성통은 뭐냐면 불교에서 경전 잊지 말고 바로 다이렉트리 먹고 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성통. 요새 이제 노벨상 받는 허준이가 그렇지 아들한테 책 보지 말고 기계 보지 말고 이렇게 물건을 하나씩 헤아려봐라. 네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성통입니다. 성통.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활구라고 해요. 활구. 삭구가 아니라 죽어있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공부를 해라. 활구라. 그래서 성통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까 이런 이치를 깨달아라. 성통. 그러면 네가 빛이 난다. 광명 밝아진다. 그 다음에 사회 세상 살아가는 제세 이화라. 이치대로 잘 시스템을 만들어라. 정치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데는 어떻게 하고 윤리도는 어떻게 하고 제세 이치로 세상을 잘 그 시대에 맞는 사람에게 맞는 걸 만들어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홍익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주게 해라. 그래서 이 16자 사자성어 4개를 제가 보고요. 나보고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내가 일신 강추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더구나 성통 광명을 얘기하고 제세 이화를 그 다음에 홍익인가 완벽해. 21세기. 다만 일단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다음 홍익 군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21세기 지금 맞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정치도 그냥 제세 이화 그럼 된다. 정말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돼. 이제 미래 포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와버렸는데 그래가지고 60만 년 전부터 우리 참선 저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인류 문명의 시원이 됐고 그 다음에 농경 시대도 열었고 언어도 여기서 다 쓴 그 언어들이 여기서부터서 쭉 대동강을 거쳐가지고 한강 대동강 홍산을 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해서 저기 봉기를 해가지고 남미까지 마야 문명까지 다 가지고 내려가면서 현재
언어하고 섞이면서 산스크리트로 이루어지고 라틴도 생기고 유럽어도 생기고 영어도 되고 아메리카노도 되고 이제 또 심지어 지금 신주성 씨는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자음으로 된 히브리어가 여기서 간 거고 그다음에 이집트의 상인 문자도 지금 여기서 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진돗개 데리고 쭉 이렇게 수만 년 동안 흘렀어. 그래서 왜냐면 인구가 많으니까 짝짝거리나 나와서 흘러서 갔다. 유적이 이제 꽤 남아있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보인들이 따라다녔겠죠. 보인들이 왜 이게 호남이가 2만 개가 있느냐. 하도 여우 늑대가 우리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 돌아가시면 무덤을 그란지게 퍼고 뿌리니까 어떻게든 돈을 막 못 파게 하려는 것이 보인들이 2만 개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놈을 들고 이제 세계로 흘러간 거예요. 그런 흔적들을 쭉 보면은 결국 언어가 우리 조상 천선족들이 온 것이 맞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가 지금 5천 년 전에 우리가 먼저 개발을 했죠. 청동기와는 전쟁이 별로 안 일어났는데 철기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게 지금 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개발한 걸로 문장원은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한 3천 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한 200년 동안 칼 만들고 이제 말 해가지고 훈련하고 운발차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하면 이제 2,800년 전부터서 동서양에서 이제 전쟁을 쭉 하면서 비극이 드디어 왔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서양에서는 보니까 2,500년 전에 아시리아 제국 전쟁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고 알렉산더스 전쟁이 있었고 파르티아 로마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2,800년 전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를 잘 아시죠? 참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이 전쟁을 하면은 가서 말 타고 칼 들어가서 남자부터 죽여버려. 그리고 이제 젊은 여자만 놔두고 그냥 늙은 사람 애기들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흘러간 천손족이 원주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남미 같은 데 가보면 있어요. 근데 5% 6%도 안 되는데 남자는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거기 이제 뭐 스페인 사람이 됐건 프랑스 사람이 됐건 아프리카 온 사람이 됐건 섞여가지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남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해봐야 조금 섞여 있어서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왜냐하면 DNA가 많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천손족은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었다. 그리고 원주민은 남아있으면 선생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가 섞여서 지금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다가 중간 정도로 해가지고 원주민이라고 해요. 그래도 우리하고 비슷한 족들이 꽤 많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는 사이에 드디어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그 전쟁 통해 살아남으려니까 단결해야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이스라엘을 러시아가 자꾸 때려대니까 그냥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고 주사님도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고 또 그러니까 이 종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까 양자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양자리 아무리 못을 그냥 신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종교가 그냥 드디어 이렇게 권력자들은 식민지 했는데 1492년 콜럼버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해외 아버지를 싸움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나 별로 원주민 몇 사람 있는 거 말고 그냥 나머지 전부 비어있는 땅 받아 그래가지고 식민지 활동이 1492년 15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식민지가 지구촌의 84%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가지고 와서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이라든가 기독교라든가 불교는 오히려 그런 살생이 별로 없어요. 다행히도. 그런 것은 별로 이용을 안 당했는데 제일 많이 이용을 당한 게 캐톨릭이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권력자들한테 오히려 과시를 하면서 황제도 내가지고 원가를 내리면서 권위를 가지고 돈을 다 모이고 성당을 엄청 지어댔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천선족의 모대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꼭 유념해야 될 게 하나 뭐냐면은 우리 이제 비파형 며칠 전에 그 차이라는 클래스에 보니까 한
50대 고대하는 우리 대학교 교수 한 분이 이 청동 유물을 가지고 이 사람은 평생 한 3, 4년을 했다고 해요. 청동만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여기서 이 편향 어디서 나온 것보다 그 시베리아에서 나온 것이 400년 전 것이 나오더라. 그럼 우리 민족이 거기서 내는 거 아닌가? 그냥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예수의 유물은 유럽에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유럽에서 예루살렘 내려왔구나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여기서 우리는 올라가면서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 대한민국 남쪽에 남아있는 우리 유전인자하고 세계로 떠돌아다니는 우리 참선적 유전인자가 어느 쪽이 더 발전했을 것 같아요? 세계로 떠돌아다니는 세계로 더 발전했죠. 우리 보십시오. 나와서 세계로 떠돌아다니는 게 땅을 깎고 노래하고 생존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유대인 우리가 제일 발전했죠. 이걸 우리가 연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중앙아시아에 가보니까 무슨 이 청동 무슨 청동 동을 만드는 것이 있더라. 거기서 내려왔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균형 감각이 대단히 중요해서 문장문의 이 접근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1809년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윈 아시죠?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런데요, 다윈의 할아버지도 진화론자였어요. 그 전에 서기 전부터서 이게 이 동물이나 새나 뭐든지 이걸 진화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다윈처럼 조사, 이론, 책으로 정리한 사람은 찰스 다윈이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1800년 중반쯤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다윈이 이제 어디죠? 무슨 섬이죠? 종의 기원. 네, 종의 기원. 갈라파고스에서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종의 기원을 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하나씩 안 무너져요. 너무나 1500년 동안 막 가을도 닦고 올리고 막 하나님 막 예수님 막 이래서 무너지니까 이게 안 무너져요. 쉽게 무너졌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나가지고 종교도 슬슬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2600년 그 전쟁통이에요. 아까 2800년 전부터 전쟁이 났으니까 그 속에서 나는 그냥 이먹고 그냥 갖고 붙여대고 그냥 난 살상 생각 없이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누가 와서 나를 죽이지도 않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지. 다음 부처로 가자 뭐 이러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로 흘러간 데는 가난하고 못 살고 참 어렵고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제 드디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문예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00년 중반 전후에서 계몽주의 사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776년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1600년 전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연구에서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소위 그 마하윌리엄이라든가 고전 물리학 이것은 이제 물질 그대로 있고 물질 운동하는 거, 일 법칙, 이 법칙, 3법칙 운동 다 하는 나무들이 뉴턴 물리학이 거기서 나오고요. 그러다가 1879년 유대인 출신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 사람은 매 앉아가지고 빛만 타고 되겠대요. 어떨 때는 3일 동안을 밥도 안 먹고 죽은 줄 알았다가 문 열어보니까 딱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을 밤낮 앉아가지고 빛만 타고 다니고 빛을 타고 다니고 우주 타고 다니면서 드디어 이제 생계성 이론을 발표해가지고 빛도 공간이 전부 다 절대적인 게 있고 이제 그럼 불교에서 나오는 거죠. 상대적이더라 해서 고전 물리학을 뉴턴 물리학을 뒤엎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나왔는데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나온 다음에 1900년에 양자 역학이 나오면서 아인슈타인이 번역을 치르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한 70년 가까이 50년 가까이 양자 역학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우주가 이제 하나하나 베일을 벗으면서 왔는데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거기 가 있었다. 거기 가 있었다. 아, 이게요. 저는요, 그냥 괜히 뭐 천선백이 훌륭하지고, 훌륭하지고, 경전이 있으면 거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문장을 이제 찾아내가지고,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발라내고 다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어쩌면 나가 메시아도 안 했고, 신이 있다고도 안 했고, 부처를 믿으라고도 안 했고, 뭐, 예수를 믿어도 안 했고, 오늘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시간을 다 365일 5시간 몇 분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를 해보니까 1초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시간과 13개월, 그 다음에 13개월에 한 달은 28일, 4주, 아까 147 해가지고, 4주에서 2주는 또 7일까지 다 만들어내가지고 생으로 한 바퀴 돌고 오면서 양력이 돼가지고 돌아오고 이 지금 주역을 내가 이 기초를 가지고 이걸 쭉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천지인을 우주를 한번 다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그럼 보세요. 천지인을 우주를 다 설명해 보려고 하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의 각자 학사들하고 나한테 이걸 한번 주역이 될 거. 이거 보면요. 주역이에요. 아니, 쏘리. 양자 역학이에요. 양자가 뭔 줄 아세요? 양자가 퀀텀이에요. 퀀텀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퀀티티에서 온 거예요. 퀀티티. 예, 양이죠. 양. 퀀티티. 그걸 독일 학자가 이걸 독일말로 했는데 퀀텀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게 물리학 양으로 번역하고 일본 사람들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양자 역 최인지 우리 주역 똑같습니다. 최인지. 예, 그러니까 양자 역학 우리 주역 똑같습니다. 다 그걸 알아내려고 이 머리통을 따라 이 숫자를 가지고 막 해내는데요. 물론 이제 단위를 크게 보면은 이 아까 뭐 이 천국이 됐건 사비신고가 됐건 주역이 됐건 비슷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 하는 사람과 같이 매치를 시켜가지고 한번 우리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 후손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평생 내가 어디서 갖고 나는 누구냐 이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 우리 대한민국 미래프로까지 64회째 왔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왔다. 누가 나를 내온 게 아니고 나가 찾아왔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는 날 저녁에 생산한 정충이 한 1억 개, 10억 개 준다면 그 중에서 내가 1등했지 않습니까? 내가 1등했잖아요. 내가 1등했잖아요. 그 중에서 1등했잖아요. 그리고 내하고 같이 왔던 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평생 우리 아버지가 생산한 정충 수분이 제가 1위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힌 사람인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얼마만큼 기를 쓰고 1등 나왔지. 아니, 내가 틀린 말이에요. 인정합니다. 여기도 달리 잘하는 분 있으신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어디서 누가 나를 보내고 누가 나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직업을 1등으로 시도가 싸고 1등 해가지고 1등 안 하고 살려보세요. 훨씬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신은 그랬다고 일신 네가 하나 넌 신이다. 그런데 기억을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강충 네가 스스로 이제 속마음 속에서 찾아봐. 네 허신을 찾아봐. 그러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세2와 홍익인간. 그래서 제세2와는 제가 동영상에 올려놨죠. 136 육군 분립 입법 행정 사법 그 다음에 언론부 시민 그 다음에 학예종 학술예술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학예종부 그래가지고 육군에서 직접 국민이 직선해서 수장 국회의장 대통령 대법원장 언론부장 전부 다 뽑아라. 그리고 6 이 부가 상호 경제 상고하면서 그 다음에 가거라. 그 다음에 거국 내각 통합정부 만들어가지고 만장일치를 합의해. 만장일치 화병책 하면은 제세2와는 끝난다. 아니 저한테 맡겨주면요. 만일 윤석열 정부가
나는 외교 한 번은 할 테니까 당신이 한번 내치 골치 한번 당신이 해봐라. 최종이 원래 어떻게 하고 너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맡긴다면 저는 3개월 이내에 딱 끝내주겠습니다. 나를 목숨을 내가 바칠 테니까 누가 나한테 한 3개월만 나를 주시면은 제가 딱 끝내줄게요. 그게 제세이거예요. 다 하고 있어. 제세이가 다 하고 있어. 대통령 임기, 각 수장 임기는 2년씩 하고 요새는 뭐 다 보면 알잖아요. 여기 지금 그 양자 역학한 사람들이 히틀러, 스탈린, 오 대통령 여기 이제 푸틴, 시진핑, 김정일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 흑백, 정신 분열이 돼 있대요. 그래서 내가 감추고 싶은 나가 따로 있고 나를 내놓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정신 분열해서 나오는 리더가 지금 그렇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안 그런 걸 우리가 봐가지고 2년 만에 바꾸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딱 바꿔주면은 좀 바꾸면 되잖아요. 국회의장 바꾸면 되잖아요. 정신이 제대로 다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제 과거에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데 걸려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하면 5회 연임을 10년쯤 이렇게 하고 나가면 저는 정치 사회에서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홍익인간. 이게 이제 홍익이 뭐다 했다고 해서 말인데, 아이고, 딱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요. 홍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익을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다 혜택에 경제로 잘 살아.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홍익을 어떻게 하면 도대체가 이 지금 이 양극화가 지금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빌 게이츠가 하루에 주식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2조 5천억. 근데 여기 지금 우리 20대, 30대 MZ 세대는 직장도 없어 먹고 살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해버려. 그러면 2조 5천억이 올라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는 밥 먹을 것도 없어. 하루에 1,000원만 놓고 밥 먹고 밥물 사는 게 없고. 이걸 어떻게 해, 이걸. 홍익사회를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혜택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 고민을 분명히 했습니다. 땅을 살려야 돼, 땅. 네? 땅을 살려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균정법이라고 그전에 했다는데 지금 이제 땅은 지나고 농민시대가 지났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혼합 사람들이에요. DY 회사 이름이 DY예요. 이름이 또 조병호야. 조병호 아니고 조병호.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조병호, 병호가 참 좋네. 조병호라는 사람이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장비 생산을 해서 지금 1조 매출을 올리는데 회사 이사진을 사측이 7명, 노조가 7명. 그래서 같이 회사를 쭉 갔더니 이게 잘 돼. 회사 몸 하나도 없이 잘 돼. 같이 나눠보니까 잘 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좀 당신 만나자. 조병호라는 사람을 만나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호남비료필을 가서 보니까 윤백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화물 운송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운전기사 그 다음에 나한테 화물을 맡기는 사람 내가 이제 운송회사 3적 앉아가지고 어떻게 나나 먹어야 너도 나도 다 행복할 것이냐 하고 3적 앉아서 했더니 다 해결되더라. 다 해결되더라. 그냥 잘 돼 사업이 기업이 잘 돼. 그 다음에 이제 저지난주에 송영수라는 사람을 또 한 사람 만났어. 송영수라는 사람. 원래는 여기 저 충청도 어디야 의인들 많이 나오는 분이 어디야? 홍성 출신인데 전라도 와서 여기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그 호철 현대 제철 속에 철 만들어내면 이렇게 빌딩을 그걸 이제 기차에다 싣고 배송하는 업을 이 사람이 한 사람이야.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이 넘었는데 노사분이 한도 없어. 그래서 아니 소리냐 어째서 그렇게 잘하겠더니 노사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얼마 주면 좋겠냐? 어떻게 싣고 할래? 같이 협의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궁금해서 그 세 사람한테 그러면 돈 벌어서 자식한테 줄 거냐? 그랬더니 뭐 자식한테 주면 자식은 스타라고 얘기했어. 내가 도와준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이렇게 존중받는 기업으로 나오고 싶다. 야, 우리가 1924년에 유일한 박사가 유한양을 세워가지고 그런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회사님요. 그런데
제가 세상을 찾고 깜짝 놀랐지. 야, 이게 21세기 홍익 기업들이 세상에 오겠구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저는 근거 없이 이 안에요. 지난 토요일 6월 3일째 조선일보에 가면은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런 기사. 뭐라고 하냐? 다정한이 우리 천수 중에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 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딱 보니까 오메 깜짝 놀란 거예요. 다양성, 형평성, 포용하고 인류애를 넣고 자기 너 여기 아빠 갔다 와. 쉬고 싶으면 쉬어. 꼭 가정의 부모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문을 대줬더니 아이고 우리 집보다 더 좋다. 다른 뭐 대기업보다 더 좋다 이러고 친구들이 안 오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슬랙이라는 회사가 나와요. 컨설팅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PwC라는 회사가 나오고 전자제품 소매업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베스트 바이라고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스트 바이. 그 다음에 인도에서 둘째 규모로 큰 기업을, IT 기업을 하는 인포먼스. 그 다음에 세계 미국 최대 체인 식당인데 데니스. 혹시 들어보신 분? 데니스. 미국 위스키 제조업체 엉클 리얼리스트. 프랑스의 소덱스 식품 서비스예요. 소덱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9개 회사를 찾아냈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게 뭐냐? 호천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에 이미 80%가 아까 이 다정하게 포용성, 인간에 해가지고 이제는 ESG가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가야겠다 하고 움직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21세기 홍익 세상은 이미 작동이 됐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 비법들을 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역시 우리 조상님들이 그 순위대로 제세이와 홍익이라는 것이 그냥 이놈들이 홍익 안 하면 죽여! 이게 아니고 세상의 이치를 알면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세상은 변해 흘러가는구나. 이게 이제 양대역학에서 말하는 게 순리입니다. 순리 자연스럽게 인격을 가지고 모든 세상 만화가 하나로 움직이더라. 그렇게 진화하더라. 누가 뭐 창조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전부가 진화해서 우주가 하나, 지구가 하나, 모든 것이 하나구나. 다 같이 진화하더라. 다 같이 잘 살려고 하더라. 잘못된 놈은 중간에 가서 치면 아웃되버려. 도리 때 맞아 죽거나 교통사고를 가서 맞아 죽거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 보호를 들으면서 이게 한민족, 천성적인 이 민족은 정말로 존경할 만한 우수한 민족이고 중간에 그 욕심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신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고 인력도 우리 지난번에 민나무님 당군 조선들의 후계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후계자 선수를 자기 자식들? 아니요. 가장 존경받고 자기 이름으로 철학, 과학 사상이 같이 되어 있고 훌륭한 인품을 인계하고 온 거예요. 우리 지금 왕조 시대 때, 황제 시대 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이주에도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로 훌륭한 민족이고 철두철미하게 양자역학적에서 생각을 했고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오신 분들이다. 그래서 한 5,000년 전이니까 한 2,500년 동안 잘 살아오시다가 이제 대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그냥 잃어버리고 전쟁적으로 살게 남고 그렇고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들은 남한테 당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까지도 보면 중국이 우리를 놓쳤어요. 그런데 보시면 대단해요. 딱 저 이로 탁 치고 살아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천선도 혈통을 가진 진시황이 진나라를 주고 통일했고, 그다음에 우리 혈통을 가진 징기스 칸이 1200년대 초에 전 세계를 말로 가지고 제별 대지를 만든 그게 민족이에요. 민족.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강약, 이 과학, 뭐 지금 약약 전부를 다 가지고 하늘 이식을 통찰하면서 그때 내가 저희 자식한테 권력도 안 넘기고 부도 안 쌓고 그러면서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노예들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엄청나게 연구도 하지 않았고 그냥 거부하게 민수하게 금도 조그맣게 짓고 이러면서 홍익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오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서양 아까 철학자들이나 타고르나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동방에 이런 수천년 동안의 사상이 있었고 기억이 있었고 DNA가 있었고 이런 민족들이 이제 이거를 모시고 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에는 이런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만하지 말고, 저는 우리 문장님과 계속 저 양반 몸살할까 싶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계속 이 책을 찾아서 저기를 한번 그래서 딱 해가지고 제가 자료까지 받아놔요. 혹시 사고 나가 싶어서 내가 자료까지 그래가지고 이 책을 잘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에게 이제 돈도 제가 끌어모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좀 2년 나중에 가지고 전국에 이 책 이만큼 해가지고 한 곳에 다 구역 이중근 회장처럼 다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귀에 달 때마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도 가서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선 우리 위대하신 한민족 천선족 조상님들의 이 훌륭한 과학적인 사상, 이 실용적인 제세2호 홍익, 이런 인간적인 철학을 가지고 21세기 전부를 모시고 가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안 되면은 독재가 정신분을 좀 이런 사람들이 버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종교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 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 계좌 카카오뱅크 333-3-2-4-2-6-7-6-3-6-3 문의 010-5787-799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